히브리어로 진실로 이런 뜻도 되고 암엔이니까 암 사랑에서 인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리 안에 있어요. 이런 라틴어 해석도 되고요. 아멘은 고대 헬라어도 아멘이고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라틴어도 아멘이고 영어도 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저 뜻이 그 여러 언어에 다 공통적으로 되니까 저거를 히브리어에서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오후 시간은 학생들 정신 무장하는 시간이라서 배가 고프지만은 배 고픈 상태에서 운동하고 배 고픈 상태에서 공부하고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밥을 적게 먹고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대신에 그 정신력을 키우려면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잠을 줄여야 되고 과로하게 피곤한 사람은 잠을 많이 자되 잘 먹어야 되는데, 학생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세상 공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니까 세상 공부를 잘하자 이러면은 영적 성장에 의미가 없는데, 영성에 제일 좋은 거는 자아 욕구를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하 자원도 없고 영토도 없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것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권위가 없으면 무질서가 되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일본 사람처럼 없고 친척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중국 사람만도 못 돼요. 중국 사람은 서로 친척들이 도와주고 살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괴롭혀도 다 버티는 거예요. 친척끼리 서로 돕고 살면 공산당 핍박이 있어도 살아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배워야 되고, 일본 사람은요, 권력을 가지면 사무라이는 검소하게 살고 목숨 바쳐 전쟁하고 사람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줘요. 사무라이는 선비인데 무사도 돼요. 정치인도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력이 사무라이한테 있거든요. 근데 검소하게 살아요. 사무라이들은 검소하게 살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 같잖아요. 사대부 권력 같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막 쌓아놓아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의 그 성리학을 수입해 갔잖아요, 일본이. 근데 사무라이 정신을 잘 보세요. 퇴계와 율곡사상보다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할 거는 다 하는데 어떻게 해? 무장을 안 하면은 노예가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어떻게 해요? 좀 이상한 말인데 공부를 많이 해도 돈을 벌어야 돼요. 야, 공부만 잘하면 되지 무슨 돈을 벌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공격을 못하니까 방어용으로 공격이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신세를 지게 되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랑 돈 버는 거를 분리하라고. 그래서 공부는 공부대로 하는데 공부는 정치적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는 내가 평생에 사회활동을 계속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내가 은퇴를 해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은퇴를 안 해도 자기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유리한 거를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공부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취직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저주받아요. 아시겠어요? 경제를 공부해. 그런데 경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의사를 공부해. 의학을 공부해. 그런데 자기가 이거 먹고 살려고 의사를 해. 여러분, 의사 돈 못 법니다. 재벌만큼 못 벌어요. 사장하시는 분만큼 못 벌어요. 그리고 환자가 계속 줄을 서 있으면 집에도 못 가요. 쉽게 말해 금융 투자
투자자만큼도 돈을 못 벌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사람보다 훨씬 돈 못 벌어요. 자, 의사는 왜 되는 거냐? 공부 잘해서. 돈 벌려고 하면은 바본 거예요. 의사는 남의 밑에서 시달리지 않으니까 의사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병원장이 뭐라 그래도 환자는 내 마음대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이게 진단서 끊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직업들이 있죠. 그거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남의 밑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자기를 방어해 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판사, 검사, 의사를 할 때 그게 옛날에는 안 좋은 직업들이에요. 여러분 범죄자들 계속 상대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정치 보복 들어오고 보복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판사 검사도 다 이사 다니면서 자식들 숨겨서 키워요. 조직폭력배 두목들이 판사 검사 자식들 유괴하고 납치하면 어떡할 거야. 경찰서장 집안도에 다 숨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 집안에 경찰이 계시다. 이럴 때 억울함을 당하는 게 많거든. 권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서 그 사람 억울한 거를 풀어줄 수 있는 인사가 거기 관청에 들어가 있으면 억울함을 안 당하죠. 예? 그런 거를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뭐냐면 남한테 예를 들어 공대 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가면은 연봉을 많이 더 의사보다 많이 받는데 옛날엔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많이 가고 제가 있을 때는 전교 1등 하면 의대 안 가고 물리학과 가요. 왜? 자기가 아인슈타인이 되겠대.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학과 갔다가 나오면 월급쟁이요. 자기가 노벨상 받을 것 같죠? 노벨상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40년 전에는 물리학과 가는 사람이 있었고 뭐 이렇게 컴퓨터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막 그랬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사회생활하다 지치니까 남의 밑에서 명령받고 막 하고 이런 거 하고 잘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네 혼자 살 수 있는 거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한테 시달리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극적인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험생을 할 때 철학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인생 철학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인생 철학이 없는 거야. 내가 고생을 너무 하니까 애기들은 고생 안 시키고 살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냥 열심히 시키고 선생님 말 들으면 잘 되겠지 이러고 맡겨놓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을 따는 건 디펜스용이고 학벌을 따는 거는 자기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과 디딤돌을 만들고 그 전공을 통해 많은 사람을 알아놓는 거예요. 많은. 일단 대학교 나왔어. 공대 나와서 뭘 했어요? 아, 라면 공장 들어왔어. 삼양라면 공장 들어와서. 뭘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학원을 간 거야. 대학원을 갔는데 또 뭐 경영이나 경제대학원을 간 거야. 문과 공대 다니다. 그래 또 나와가지고 뭐 은행 들어갔어. 그게 자꾸만 바뀌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잘 섬길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전공을 이용하는 거고 전공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셔야 돼. 그리고 돈은 뭐 어떻게 벌어요? 사람 관계를 도와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도 도와주면 그 사람 때문에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은 어떻게 돼요? 업종을 고르지 마. 모든 업종의 사업은 좋은 업종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열어놓으시는 게 학생 땐 건강한 거예요. 돈은 축산업을 해도 들어오고 금융업을 해도 들어오고 돈은 똑같은 돈이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전공을 해서 여러 분야 가운데 건진다 이러면 안 돼요. 의사들도요. 수십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의사 공부하실 때는 일반의가 있어서 그 의사 면허 받으면 이비인후과부터 외과부터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의사 한 분이 다 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안 하고 의사 시험 보고 많이 아픈 사람을 진단하다 보면 자기 비법이 다 생겨. 의대는 다 나왔어. 의사 시험 통과했어. 근데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전공의를 하는 애보다 더 잘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을 하자. 내가 더 잘합니다. 산부인과 내가 레지던트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일반 의사예요. 내가 레지던트니까 산부인과 내가 전공이지. 나는요 안과 레지던트 했어요. 안과를 4년 동안 이렇게 실습을 했어요. 대학병원에서. 나는 눈만 고치겠어요. 여러분 눈깔만 아픈 인간이 어디 있냐 이거요. 전신이 여기저기 다 아프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업이 잘 되는 병원은 꼭 전문 파트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병원 할 때는 그 병원이 잘 돼. 근데 나는 콧구멍만 고치겠어. 나는 항문만 고치겠어. 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는 어떤 종류로 돈을 벌겠어요. 이거 틀려먹은 거예요. 뭐든지 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앞으로는 사회가 통합되기 때문에 내가 사진 기사야. 돌 사진 찍어주고 돈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언론 활동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진관에서 돌잔치 사진 찍어드리고 앨범 만들어주신 분이 어떻게 정치권에 들어가지고 팜플렛 만들어주고 그거를 막 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요. 언론인 활동.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돌잔치 하는 거하고 사진 앨범 만들어주는 거하고 이거 정치 팜플렛 만들어주는 업체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든지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공을 정할 때 돈을 벌려고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좋은 관계의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가 나의 비즈니스로 확장돼 온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농업이건 우주항공업이건 간에 모든 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친절하자. 친절한 거는 사랑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 좋아하는 건데 그거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안 일으키도록 하는 게 뭐예요? 매너나 친절이나 예절을 잘 갖추는 거예요. 매너는 딴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처럼 옆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고 자기 일을 잘하되 사람을 만날 때 웃고 인사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 그러면 그만큼 갚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아. 그럼 갚을 게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신세지고 신세갚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집중해서 남는 시간에 특별히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자기 A그룹, B그룹, C그룹을 분류해서 자기 시간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 벌어준다 생각해서 사람을 친절하고 잘 대해주되 자기처럼만 대해주면 자기가 대접받고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사회생활할 때 성공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사장님이 60대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0살에 들어왔는데 60 사장님이셔. 그럼 내가 60세 됐을 때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 한 만큼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30년 후에 나라고 생각하고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착한 회사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직원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해? 나는 그 직원한테 월급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직원은
월급 받아 먹으려고 오는 거야. 내가 사업 잘하도록 도우미 역할 하는 사람이야. 도우미 역할 하는 사람만 취직시켜야지. 괜히 종업원 들였다가 월급만 뜯기고 하나도 일은 안 하고 눈칫밥 먹고 조금 일하고 월급 많이 받아가고 이런 얌체가 들어오면은 짜증이 나요, 사장님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도 내가 너를 살게끔 해주는데 부자는 고마운 줄 몰라.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을 부양하려는 사람만 들여보내야 돼요. 그러면 힘든 일을 시켜도 가족 생각해서 돈 벌어야지 이러고 다 달라들어요. 근데 가족 부양을 안 하는 놈들은 일 시키잖아? 돈도 없어도 이거요? 내가요? 왜요? 지금요? 하기 싫은데요? 저 사람이 더 잘해요. 이렇게 한다고. 가난해도 부양 가족이 없으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 가족을 위해서 살려고 지금 일터에 나왔는지 지 혼자 용돈 벌려고 나왔는지 그걸 보란 말이에요. 사람 기질 자체가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할 때랑 자기가 돈 벌려고 취직한 놈은 다른 거예요.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가 전부 종업원 편으로 언론 방송들이 다가 특별히 MBC 좌파 방송이야. 그러면은 취직한 사람은 다 착하고 고용한 사장은 다 나쁜 놈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해요. 그거 바란스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는 부자 되면은 누구 고용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죠. 그거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업체를 주시고 직원한테 시달리지 않고 사장님한테 버림당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일이 열심히 있으니까 버림당해도 아니 나는 내 사업할 건데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야 너 회사 나가 이래도 쇼크를 안 받아요. 야 시간이 돼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못 다니게 되는구나. 그러면 자 하나님 이제부터 날 도와주세요. 내가 사업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빵빵하게 멘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의인들은 없냐?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게 성향이 안 맞아. 얘는 농업해야 되는데 얘는 우중항공업을 갔어. 얘는 축산업을 하다가 뭐 전자회사 갔어. 안 맞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회가 나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걸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니드가 서로 맞아야 돼. 회사에 요구가 있고 종업원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맞을 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용돈이 없으니까 200군데 이력서를 내는 게 대학교 4학년의 모습이에요. 이력서를 200군데 내면은 아무 철학도 없이 되는 대로 걸리면 다니겠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호구지책으로 지금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림을 당하죠. 근데 이제 한두 번 떨어지면 괜찮은데 한 170번을 이게 떨어지다 보면 사람이 기가 질려버려. 나는 패배한 인생인가 봐. 벌써 20살 후반에 그렇게 되는 거야. 에? 그래서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만 취직하다가 뭔가 안 될 때 기가 안 꺾인다고.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목사님은 목회할 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는 게 회사 창업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 쉽게 말해 세상 말로 손님이 안 와. 성도들이 안 와. 예? 궁전같이 크게 시설 지어놓은 교회는 어느 정도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은 착하시대 봐. 그래도 사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목회 철학이 없으면 목사가요 주눅이 들어요. 착한 사람은 주눅 안 들 것 같죠. 주눅 들어. 그러니까 착한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고 그러면 주눅 들 것 같지. 주눅 들어.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사고방식을 예수님 사고방식
선지자의 사고방식, 모세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 2종 세트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걸 줄여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지 입고 살지 경제적인 의도로 띵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건 모든 관련된 업무를 서로 협력하다 보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에어컨이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에어컨만 교체가 되냐? 에어컨을 구입하고 설치하고 운반하는 모든 것에 필요한 지불을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은 돈을 받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맞춰줄 줄 알면은 항상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걸 맞춰주는 성격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가 얘기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집에서 할머니께서 예, 그건 됐다. 그거는 됐으니까 하지 말고 저거를 하거라. 이렇게 하면 왜요? 이렇게 묻지 말란 말이요. 그냥 하라니까. 집안 어르신이 시킨 대로 그냥 하라니까.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할머니가 원하는 걸 그냥 도와드릴 때 내가 행복해. 왜 우리 할머니 행복하시게 해드리려고. 그냥 원하신 걸 해드려. 손녀와 손자가. 그런 성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논리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해? 정치 활동하라고. 자기 전공은 우리의 권리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디펜스 하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이나 논리는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거지 경제적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의도는 돈 되는 건데 저쪽이 필요해. 근데 거들어들여. 그러면 돈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회를 해서 먹고 살려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있대 봐. 그럼 목회를 할 때 그거 영리 활동이 아니란 말이야. 돈벌이가 잘 안 되는 업종이라고 세상 말로 보면. 햄버거 장사만큼도 돈을 못 버는 게 교회 운영이에요. 그럴 때 잘 보세요. 그냥 집안이 잘 되고 착하게 사람이 살고 늙을수록 자녀들이 사람 노릇하고 그러면은 그 집이 잘 될 거 아니요. 그럼 잘 되도록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학교도 요즘 없어요. 학원가도 없어요.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을 착하게 쭉 권면을 하다 보면 교회가 망하지 않게 착한 성도님들이 재정이 생기면 뭐 자유롭게 은밀히 헌금을 하시겠지.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게끔 할 수가 있는 건데 비영리 단체도 다 돌아가는데 영리 활동하는데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목적을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는 회사가 왜 망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돈을 요구할 수 없는 비영리 단체들도 다 선하게 이렇게 활동하면 다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 순리인데 비영리 활동도 운영이 되는데 영리 활동이 왜 운영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글러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다. 청소를 해도 이게 좀 내 집같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 왔으면 좋겠지. 다른 사람보다 좀 깔끔하게 해주시잖아, 청소업체. 그러면 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몇 가지만 잘해줘도 뭔가 다 되는데 안 좋은 직업이라고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평판이 있는 직업도 이게 다 먹고 살고 그게 되는데 성품이 사람한테 맞춰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학생 때 못 맞춰준 거예요. 자, 내가 하기 싫은 과목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이 있어. 그러면 하기 싫은 과목에 자기를 못 맞췄던 애는 사회생활도 못해요. 천재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지가 재밌어서 공부 잘하지. 걔 사회 적응 못해요. 왜 그러면 내가 못해도 저쪽에서 선생님이 너 이거 한번 공부해야 돼. 네 알겠어요. 싫어도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응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못해서 전 과목
평균 70점 맞아도 사회 가서 뭐든지 돈을 잘 벌어. 왜냐하면 요구하는 대로 반응을 잘하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이야. 근데 할머니가 뭐를 했어? 엄마가 뭘 시켰어? 아유, 나 공부하는데 왜 그래? 정말. 아유, 짜증나. 이러면서 자꾸만 심부름을 하죠. 그래, 투덜투덜 대면서 심부름은 해. 근데 마음 중심이 즐거우면서 네, 알겠어요. 이렇게 즐거운 상태에서 해주질 않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알아요.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포착이 됐는데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지. 3초 동안 못된 생각하고 괘씸한 놈이었던 건 다 알았다 이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인 거예요. 왜 바빠 지금 학교 가야 돼. 애기 학교 보내야 돼.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야. 근데 그 3초 동안의 그 머뭇거리는 반응 속에 그 여러분의 고집과 지멋대로 살고자 하는 게 그대로 노출되는 거 다 본다 이거예요. 노인들은. 그게 괘씸해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새끼들이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다 이러고 안아주지만은 사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사회는 안 그런다. 그러니까 돈은 모든 사람을 도와드리면 그게 영화 제작업을 하건 축산업을 하건 우주 개발을 하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돈이 돼도 거기에는 하나님과 많은 사람을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철학이 있을 때만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사회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요 국가적으로나 인간들이 볼 때도 이건 정말 귀중한 일이라는 철학이 섰을 때는 국가기관, 기업체, 개인의 돈, 가정의 돈이 다 집중이 돼서 큰 돈이 몰려요.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이게 철학 싸움이에요. 철학. 철학은 철학과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학을 우리가 사회에 심었을 때 얼마나 이게 돌아온지 한번 실험을 하란 말이에요. 70인생을 경제활동을 여러분이 30살부터 한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사회생활 안 하고 100살까지 70년 활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진 않았어. 갓난아기 때. 그렇지만 여러분 뜻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70년이라고 하고 오래 살면 80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산다. 70이요 사람이 강건할 땐 80을 사는 거예요. 자기 책임에서. 그렇게 모세의 시편에 있는 시편 90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람의 청을 들을 때 지치는 사람이 있고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치는 경우에는 지치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요청이 있을 때 지치지 않아. 그거는 뭐예요? 자기 일이 잘 되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뭐라고 그럴 때 그걸 들어줄 여유가 있는 거야. 자기 일이 잘 되는 거야. 두 번째, 그 사람을 높여드리고 도와주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 이런 사회적인 친밀함이 있을 때 안 지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 지쳐요. 요구할 때 지친다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해. 힘들지. 근데 그 사회적인 요구를 받아내는 습성이 있는 사람만 성령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럴 때 순종이 된다고요. 에? 대학 가는 과목도 적응을 못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분부를 받들 수가 있겠냐 이거요. 그것도 한두 과목도 적응 못 하는데. 그리고 잘 보세요. 엄마 아빠는 원래 야단치는 분으로 보냄받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내 애기로 태어났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아유 우리 애기 잘 돼야 되는데 얘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되니?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막 이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해 이 꼬마들이. 내 애기야 내 생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집 자식은 망하든 말든 가만히는 내 애기는 잘 돼야 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의 철학으로 엄마 아빠가 막
발작하듯이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 그것도 철학이 있는 애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얘 애들한테 그러지 마라. 아이고 우리 귀한 손주들 같으니. 이러는 분들이 요구를 했어.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구한 거를 바로 즐거움으로 안 하면은 이놈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요구를 해도 사람을 사랑해서 섬길 수가 없는 인간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단을 치면 나쁜 놈이라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단 치면은 잘 되라고 채찍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알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쁜 놈이라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야단 맞는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세상을 구원할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면 기쁘시게 드리지? 전공도요, 뭐가 돼도 괜찮아. 나는 모든 정치적인 언변이나 발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만 난 발언할 거야. 여러분이 우파가 되건 좌파가 되건 중도파가 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우선시해 가지고 그 활동을 도와줬냐 이거예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판사분들이 권력이 많은 사람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권력이 없는 시민들은 판사를 견제하고 검사를 견제하고 권력직들을 견제해야지 힘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난 사회 균형 이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저하고 달라요. 판사나 검사는 흉악한 살인 강도들을 체포하는 분들이니까 도와드려야지 좋은 사회 된다. 그러니까 판사가 말하면 뭐요? 기체바퀴가 네모라도 그냥 믿어드리는 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살인 강도를 체포해야 좋은 사회 된다. 이래서 말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그분들은 좀 논리가 다르지만 그분들도 착한 거야. 사람을 해치는 악한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어야지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함부로 잡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드리는 건 그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그런 철학을 하는 거고, 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억울한 사람이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면 강도한테 억울함을 당한 것보다 이 억울한 게 더 심해져요. 강도는 나쁜 놈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저건 못된 살인 강도니까 나쁜 짓 했구나. 저놈은 마약을 처먹고 마약에 미친 놈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를 당할 때 사람이요, 기대를 안 한 놈이 실망을 하게 하면 그러면 그렇지, 나 망할 놈 해자. 그리고 쇼크를 오히려 적게 먹어요. 아시겠어요? 비행기 나 교통사고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런데 불의의 사고인데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돌아가시면 오히려 고아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요. 왜냐하면 추석 때 명절인데 교통사고 나서 시골집 가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엄청 슬프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인생 살면서. 그리고 그 슬픔을 딛고 살 수가 있어요, 고아들이.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부모가 바람 펴가지고 자식을 2명 낳았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기 싫은 거야.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그러니까 네가 키워. 싫어. 네가 키워. 이러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2번째 결혼을 하려고 두 아이가 졸지에 고아가 아닌데 생고아가 돼서 고아원에 가잖아요. 미쳐요, 애들이. 그 고아가 생고아가 되면은요, 그 고통을 못 견뎌요, 분노가.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착하신 부모님이 하늘나라 간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고 버티고 살아낸다고, 아무리 가난해도.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 사회적으로 고난이 올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으려면 예수의 사상으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을 해주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은 사실은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삶을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은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를 하는 거는 노인한테 순종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얘기하시는 건 합리적이신 거니까 거기에는 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회장님이 시키는 거 무조건적으로 회사원이 순종하는 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 잘 되는 거래. 그럼 부장님이 뭘 시켜? 부장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회사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할 때는 논리적으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높은 회장님이 시키는 건 논리를 너무 초월해 가지고 순종해야 돼.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대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던 사람만 잘해요. 그건 회장님한테 잘하는 거. 부장님한테 잘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업무를 지혜롭게 운영해야 되니까 실무진이니까 아니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더 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부장님. 그럼 그러네. 김대리 똑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소통을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 야단을 많이 치시는 분한테는 그만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논하면서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야단을 엄마 아빠가 많이 때릴 때 기가 죽으면 안 돼. 날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가 안 죽은 모습으로 할 때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야 그럼 안 돼! 이따가 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잖아. 그럼 엄마도 속이 더 상하는 거야. 상하는 거야. 어? 응? 야 이거 그럼 테이프 빨리 돌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러면 좋겠다. 엄마 이러면 좋겠지? 아이디어 뱅크인 거야. 그럼 우리 애기 천재네.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제정신이 딱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부장님 대하듯이 부장님이 이거를 업무라고 했어 회사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러면 어떨까요? 막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기가 안 죽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드리는 정도로 멘탈이 있어야 돼요. 좀 과한가? 목사님 요구가? 잘 보세요. 이게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청소년도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야단 맞고 살죠? 기가 죽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회장님한테 뭐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이러고 무조건 그냥 예스맨으로 하는 대상이 한 분 계셔야 되고 논리적으로 뭘 하시면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고 커뮤니케이션 주고받고 막 하면서 발전시키는 리더십을 모으시는 분이 부모님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멘탈이 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못하는 과목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내서 80점 이상 밀어붙여 올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정신력 개발을 하고 잘하는 과목은 원래 잘하니까 즐겁게 공부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거 즐겁게 이렇게 잘하는 과목이 있지만 다른 과목은 그렇지 못하도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잘하는 과목만큼 올릴 수는 없는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 이 못하는 과목 내가 지겨워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걸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러면서 그거 어려운 분야를 도전하는 도전 정신. 어려운 분야니까 어려운 과목이니까 도전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올 때 실망을 도리어 안 합니다. 왜? 내가 이거 도전했는데 원래 못하는 과목이니까 성적이 안 나올 때 평가를 딱 받고 너는 참 이거 못하는구나 그러면 예, 저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구나 이렇게 평가가 나올 때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했다가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도전 정신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이거 과목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 기가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김다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됐는데 북한의 특수부대인데 이렇게 딱 바위에 팔꿈치를 딱 대고 여기다가 뭐를 하고 해머로 이걸 때리는데 바위가 깨지더라 이거요. 팔뚝이 깨지지 않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힘을 넣어야 된대요. 기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힘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기운이 있어요. 기운을 불신자라도 공산당이라도 이러면은 뼈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쇠망치로 주먹을 딱 쳤는데 뼈가 안 깨지고 밑에 더 단단한 바위가 깨진다. 사람이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기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못하는 과목이지. 해봤어요. 아 그래서 못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해봤어요. 이게 기가 없는 거야. 아 못하네. 아, 나 저거 자신 없는데. 이러다가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 이러고 우는 거예요. 에? 벌써 기가 그 순간적으로 0.1초에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가 죽은 거야. 자,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내면을 보신다고 돼 있어. 그래서 여성들은 외모를 꾸미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에 마음이 아름답게 꾸미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인들은 그래도 예쁜 게 좋아 이러면서 예쁜 거 중심으로 이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예쁜 여자가 좋아. 저 여자는 예쁜 것 같아. 저 여자는 어디가 더 예쁜 것 같아. 저 여자는 발가락이 예쁜 것 같아. 저 여자는 손톱이 예쁜 것 같아. 막 예쁜 거를 하니까 여성 중에 내가 그러면 손톱이 예쁘지. 내 발톱도 예쁘지. 이러면 뭐든지 매니큐어 뺑기치를 다 하는 거야. 뭐든지 예뻐. 나는 레게 머리 했지. 나 예쁘지. 나 토인 같지. 흑인 같지. 나 예뻐. 아니 왜 서울에서 흑인 같이 하는 거야? 예? 뭐 여러 가지 개성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주도적이면은 평가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누가 내 눈대로 야 너는 그게 뭐가 좀 이상하게 화장을 했다 이러면은 자기 철학이 없으면 그걸 고치려고 한다고요. 그럴 때 그게 부담과 스트레스와 사람 기운 빼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된 1등 미인이 사람한테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자기 미모에 대한 자기 자신감과 철학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형을 그 예쁜 얼굴을 40몇 번 고친 거야. 영혼이 병들었는데 부모가 예쁜 얼굴로 태어나게 해줘서 당선이 된 거야. 속이 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정신병 걸려요. 이것도 공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쁜 거. 그 처음엔 내가 예쁜 게 좋아. 근데 계속 요구가 있어. 거의 시달리면 어떻게 지쳐버려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난 반대하지만 그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쇼크를 먹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회장님이 부장님이 직원한테 미스 김 예쁘네 이랬더니 내가 예쁜 거랑 부장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고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페미 운동을 한 그 대학생들은 내가 예쁜데 당신이 내 남편도 아닌데 왜 예쁘다고 평가해?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 많이 시달리다가 중학교 때부터 시달리다가 지금 30살에 취직을 한 거야. 이 여자분이. 결혼은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쁘고 나발이고 간에 나는 돈 벌어서 지금 생계를 보려고 왔는데 당신이 왜 사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예쁘네 덜 예쁘네 평가를 하는 거 난 듣기 싫다는 뜻이지. 지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왜 지친 거야? 철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없으니까 예쁘다는 소리도 지치는 거야. 아, 예쁘다는 평가도 하지 마. 못생겼다는 평가도 하지 마. 난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페미니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거야? 예쁘다 이러면 아, 내가 예쁘지. 맞아. 난 예뻐. 이렇게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안 예뻐 이러면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어. 안 예쁜데 당신이 나한테 도와준 게 뭐 있어.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날 좋아하면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외롭게 버티던 사람이 멘탈이 세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를 사귀면은 평가받는데 힘쓰는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서로 인정받으려고 주민과 국민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멘탈 허약합니다. 정치인들이 허약해요. 일도 없어. 그냥 국민들 내가 국민들을 위해 그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원하는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줏대도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정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치에 영향만 주란 말이에요. 정치 제대로 하라고 발언만 하지 책임지는 자리에는 앉지 마. 그거 시달려요. 고소고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공을 할 때 내가 이 전공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도움이 되는 전공을 하리라. 그래서 무슨 전공을 해도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 사람을 내가 명예롭게 대우할 수 있을 정도의 학벌이나 전공을 마련해서 사람을 만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자라는 정치적인 의도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정치적 용어예요. 하나님의 의, 윤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윤리를 위해서만 전공을 하지 전공을 먹고 사는 용도로 절대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요. 돈은요 온 데서 다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기가 뭔가 친절하게 서비스업을 해. 그러면은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항공기 조종사건, 농부 아저씨건, 축산업을 하시건, 택시 기사건 간에 각종 것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번 돈을 거기다 소비하려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팔아서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그 업종을 여러분의 성품을 크림 얹어서 파는 거예요. 제조업이다 그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과 신뢰를 크림을 얹으니까 그 제조 부품이 팔리는 거예요. 제조업을 안 해. 식당업을 해. 그래도 여러분의 인격과 철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대접을 받아도 기분 좋게 한 그릇을 먹고 갈 수 있게 분위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으면 싸구려 국수를 먹건 비싼 갈비를 먹건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주는데 철학이 없잖아. 그럼 국수 먹으면 함부로 하고 갈비 먹으면 잘해주고 이렇게 되면 들쭉날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철학이 없는 거야. 그 식당에는.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갈비를 먹건 잔치국수를 먹고 거기다 친절과 그 사장의 철학을 얹어서 크림이란 보이지 않는 크림을 주니까 똑같은 잔치국수인데 그 가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성, 인성, 신앙과 매너를 느끼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이 그냥 스타벅스다 큰 커피점이 있잖아요. 그것도 커피 냄새를 맡고 커피 냄새를 맡고 마시기에 알맞은 조도는 어느 정도일까 그래가지고 조도 장치를 다 실험해가지고 그 조명을 맞추는 거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래서 오감이 커피와 잘 어우러지게 인테리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오감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안 했을 때보다 커피가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커피가 팔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실험을 하는데 그건 인격이 없는 거야. 근데 인격이 있으면 더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업종이든지 사람을 콘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슨 업종이든지 그걸 하는데 자기 성격이 사람 만나는 거는
친근하게 사귀는 거 빼놓고는 자주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약간 업무지향적인 일을 해서 사람 컨택을 직접 많이 안 하고 잘해드리는 업종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사람을 만나서 계속 즐겁게 해줘. 그러면은 업무지향적인 것보다 사람 친화적인 어떤 업종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세요. 없으면 자기가 만드세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성격이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면 기본 3시간 이상 만나야지 되지 30분씩 잠깐 만나는 게 스트레스 받아. 바쁘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격이 목회할 성격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 성격에 맞는 교회가 서울 시내에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만든 거예요. 교회 문화를 내가 만든 거예요. 나는 잔치국수 먹으면서 교인끼리 얘기하는 거 싫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낫고, 그리고 나는 다이어트 하는 목사가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하고 먹으면 접대를 받는데 접대를 해주시는 분의 지극정성한 착하신 마음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접대 받는 거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접대 받을 때 귀하신 분이 접대하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접대를 할 때가 더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접대를 할 때가 더 좋지 접대를 받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접대를 받고 접대를 할 때 교회에서 시켜가지고 접대하는 건 재미가 없어. 내 돈으로 내 시간에 내가 정해서 내가 접대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정해서 자유롭게 접대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접대하는 행사를 해서 접대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철학하고 달라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 오늘은 손님 접대의 날입니다. 전성도들은 다 앞치마를 두르시고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삼계탕 500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일종의 접대야. 근데 집단적인 북한의 집단 노동수용소 같이 삼계탕 닭 500마리 끓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잔치국수 끓이고 싶은데 안 돼. 삼계탕 끓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스트레스 수치를 줄이면서 행복의 증대를 높이면서 축복은 하늘에서 많이 쌓을 수 있냐. 자발성이 적기 때문에 좀 불편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 섬긴다 그러면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불신자 섬기면서 불신자한테 전도하면서 집안 가족들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친근하게 하면서 사적으로 밥 사주고 국수 사주고 전도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아무데나 가도 되지만 찬송과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세요. 성경 그대로 믿는 교회면 괜찮습니다. 어떤 교단이라도 이단 아니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전도를 해야 전도도 스트레스가 안 받는 거죠. 그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전도가 되게끔 사람이 변화되게 하는 전도가 중요하지. 지금 사람을 끌어다가 여기다 앉히는 전도는 지금 이 시대에는 급한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이 오셨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앉아 계시면 그냥 된 거고 못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지 진실된 전도죠.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내 철학에 맞는 교회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공을 했어. 근데 어느 회사도 여러분한테 맞는 게 없어. 그러면 거기서 다 배워. 그리고 좋은 사람은 다 알아놔. 그리고 업종은 여러분이 만들어. 있으면은 취직하고 없으면은 만들고 아주 없어. 그러면 창시를 해. 근데 창시를 했어. 어느 분야를 만들었어. 그러면 사회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어느 분야를 창시하는 거지. 예를 들어 보세요. 고전 물리학이 있어. 아인슈타인은 고전 물리학을 아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뉴턴의 고전 물리학을 모르면 특수 상대성 이론 자체를
설명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고전 물리학이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1초는 항상 똑같은 1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주 공간에서 쟀더니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1초는 정지해 있는 우주선에서의 1초랑 시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길었다 줄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15m짜리 우주선을 쏘죠. 근데 이게 우주센터에 발사 직전에 머물러 있을 땐 15m짜리 우주선인데 우주로 갔을 때 마하 40으로 돌거든요. 마하 40으로 도는데 지구가 하도 크니까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중력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마하 40으로 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돌 때는. 그럴 때 15m짜리로 발사 직전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예, 길이가 직접 달라지는 거예요. 아, 철판인데 어떻게 달라지냐? 길이가 15m면 15m. 이게 뉴턴 이론이었는데 실제 달라져요. 빠르게 날아가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져. 그게 상대성 이론이거든.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으로 된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 자체로 입증이 됐어요. 근데 고전 물리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성 이론을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 업종이나 사회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론칭을 하겠냐. 그러니까 그 기존의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장님들을 잘 돕고 도와드릴 때 기존에 못 보던 영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회장님급에 있는 분들은 시키는 건 다 해드려.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사랑하시지. 그냥 믿고 시키시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노인이 얘기를 해요. 예, 국이 짜다 이러면은 맛보지도 말고 짠 줄 아세요 그냥. 백발이 나신 분이 싱겁다 이러면은 싱겁다라고 검사하지 말고 싱겁다라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근데 이제 백발이 아니신 분인데 흑발이야. 근데 경력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분하고는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려면 기가 안 죽어야 돼. 그러면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서 그러면은 기가 안 죽어요. 엄마 이거 그래도 이런 거예요. 이러면 기가 안 죽는다고. 근데 자기 걸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엄마가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러면은 기분이 상하거나 기가 죽거나 내성적이면 기가 죽거나 외향적이면 엄마한테 대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평가로부터 자유해요. 목사님이 병원 운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병원을 정기검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일을 최선을 다해 저희 목사님들은 하고 살아가요. 은밀히 하든지 드러내고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언제 죽든지 후회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병원 진단을 받으라고 건강보건공단에서 뭐 무료 검진해 준다 이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 어르신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 병이 나면 아프게 하셨다. 아프지 않으면은 병원 가는 게 아니다. 아플 때만 병원 가는 거다. 사람이요, 병 나면은 다 자기가 미리 진단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체질이 나쁜 사람은 몸이 나쁜 상태인데도 감지가 안 되면은 체질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없는데 체질이 안 좋으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안 아팠는데 가서 진단을 받아 보니까 병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체질이 안 좋은 거예요. 체질이 안 좋다는 건 어릴 적에 습관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 나빠지는 사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굶으라는 거예요. 굶고는 기운 빠져서 못하죠. 근데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먹고도 일을 계속하고 안 먹고도 계속 식사를 걸른 상태인데도 미친 듯이 수학 공부를 해요.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게 먹고 많이 활동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거를 다 줄여버려요. 몸이. 그래서 무병한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체질이. 물론 이렇게 막 힘세고 이러진 않지. 그러나 일단 체질은 근육이나 살을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만큼 자기 운영을 크게 불려서 헉헉대면서 몸이 운영되고 경영되지 않도록 최소한 슬림하게 해서 건강하게 최소의 열량으로 최대한 활동이 잘 되도록 하는 경제적인 신체 비율을 맞추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적게 먹고 많이 일하고 푹 쉬고 하는 걸 자꾸만 돌려야지 체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려고 젊어서 건강할 때는 체질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0분씩 열심히 매일 운동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잘 먹다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1시간 내내 운동을 하는 게 낫다고 돼. 1시간 내내 운동하면 굉장히 쇼크가 옵니다. 편히 지내다가 1시간 동안 계속 바삐 뛰거나 이러면은 몸에 충격이 오죠. 큰 충격은 아니지만, 예? 충격량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몸에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충격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다가 확 충격 주고 또 며칠 이틀 3일 푹 쉬고 다시 충격을 1시간 팍 주고. 근데 30분 정도 힘들 이 운동을 해. 그리고 딱 쉬어. 물론 좋아요. 예. 즐거운 습관들이기야. 근데 충격은 안 간단 말이에요. 30분 운동해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 체질에 맞아야 돼요. 체질에 맞아야 되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운동량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은 자기 몸이 얘기한다고. 적절한 건지 과한 건지 적은 건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픔을 통해서 고장난 걸 알려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 몸이 그 사람의 영혼한테 지금 몸이 고장났다고 얘기를 먼저 해준다고.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은데도 병이 발생하는 건 잘못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오래 살다가. 근데 자식들한테 도움 덜 받고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간수하다가 근데 장수하는데 자기가 걷고 자기가 손으로 뭐를 하고 다 하다가 갑자기 푹 잤는데 아침에 하늘나라 갔어.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세까지 계속 매일같이 산책하고 일주일에 빨리 경보도 해. 100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다가 100세가 넘어서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봐. 그리고는 아이고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100세가 됐는데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 천국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다음날 하늘나라 불러가실 때 싹 가는. 이건 신비스러운 노인이신 거지. 신비스러우신 거지.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병원 의원들이 동네 상가에 많잖아요. 뭐 가끔 가다 가시는 건 좋아.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도록 내 몸을 경각심을 주라고요. 내 몸은 종합병원의 모든 기능이 사실 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도와주는 건 좋은데 병원을 통해 약국을 통해. 근데 자꾸만 그거를 내 일용할 양식을 먹는 양식처럼 그 들락거리지 말라. 그리고 자 보세요.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건 사회활동을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은 높이 쌓아놓는 게 좋아요. 그러나 스스로 알아내는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못하는 과목에 도전을 해서 내가 모르는데 배우어도 잘 모르는데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뚫어내는 정신세계의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고 배우는 게 없어도 모든 분야에 자기가 알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솔직히 자기가 알아내는 능력, 적극적으로 알아내는 능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10월 달 내 가지고 9월 달하고 뭐를 가르쳐요? 어려운 라틴어를 안 가르치고 이제 일본어 속에 숨어 있는 한국어의 어근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통해 한국어의 고대 한국어를 캐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어 교재를 통해 한국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본어 속에 있고 중국어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의 만주 지역에 숨어 있는 한국어와 일본 열도에 숨어 있는 한국어의 어근을 뽑아내는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일본어 갖고 한국어 가르쳐? 나는 가리킨다. 누가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왜 그래? 지구상에 아무도 안 하는 짓거리를 난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어야 그게 취미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남이 다 바둑도 그래서 너 취미 뭐니? 나 바둑. 좋아요. 그렇지만 바둑이 아닌 다른 게임을 만들어낼 생각은 못해? 왜 주구장창 바둑만 둬야 돼? 오목은 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목을. 그러면 왜 못 만드냐 이거예요. 올림픽 종목은 대부분이 영국에서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근세 때. 근데 왜 영국이 만든 건 한국 사람 못 만들어?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총재면은요, 메이저리그 더 돈 벌게 할 수 있어요. 메이저리그 관중들이 적어져. 이 띠란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오타니 같은 천재들만 잘 하는 거야. 자, 보세요. 160km가 넘는 강속구 투수가 많아지는데 투수 플레이트 거리를 똑같이 두는 거야. 그럼 신체가 더 커지죠. 기록지가 커지죠. 그럼 공속도가 빨라지면 타자가 반응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은 타율이 떨어지죠. 타율이 떨어지고 안타가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관중이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가 늘어날수록 플레이트를 약간 뒤로 해가지고 투수지향적으로 하지 말고 비슷하게 들러붙게 만들어야지. 투수하고 타자하고 계속 경쟁을 해도 주고받고 이거를 해야지 흥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메이저리그를 더 재미있게 하는 식으로 항상 남이 안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제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취미는. 그래서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걸 특수상대성이로 내가 만약에 빛의 속도로 우주여행을 할 때 상상해보자. 시작된 게 상대성 이론인데 그게 실직 관측이 돼서 입증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상상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베른 특허청에서 있을 때. 왜냐하면 특허를 맡는 사람이 스위스 베른 특허청에 방문해서 제가요 이 기계 이게 시계인데요. 시계의 원리가요. 이게 더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이 장치를 발견했어요. 이거 내 특허 국가에 신청해요. 그러니까 그거 직원으로 있다가 상대성 이론 쉬는 시간에 그거 상상하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간 길을 계속 간 사람만 업무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특허청 분위기 때문에 천재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부장님 얘기하실 때 좀 더 그분이 편해지면 이건 어떨까요? 이러시면 회장님이 더 편안하시진 않을까요? 한번 좀 더 그 사람이 즐겁게 살도록 아이디어 돈 안 드니까 한 번 더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목수해가지고 우리 교회 고쳐주실 때 목사님이 뭐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이렇게 뭐 이렇게 타카 쏘는 게 있어요. 못을 박는 게. 근데 돕는 사람이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를 뭐를 작업을 하는데 딱 받침을 했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딱 해드리면서
목사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해주세요. 네 하면서 딱 각도를 더 편하게 돌려드렸어. 그러니까 다른 노가다들은 이걸 대주세요, 잡고 계세요, 근데 틀어주세요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해야 두 동작이 간대. 근데 나는 이거 대주세요, 잡고 계세요 목사님, 네 이러면서 틀었거든. 지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못질하기가 아주 편하게 틀어주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 이분이.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노가다 IQ가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칭찬해 주더라고. 노가다 하시면 아주 체질에 맞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은 거야. 예? 이거는 목수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두 말 하지 않고 한마디만 해도 알아서 두 번째는 알아서 해주니까 이거 편한 거죠. 그게 이제 호흡이 죽이 맞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으로 작업할 때. 근데 그런 게 죽이 맞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한 번 더 편하도록 뭔가 말이 안 됐는데 생각해서 싹 해주면 아, 이 가게는 서비스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뻔히 예측되는 거를 해줘. 그러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뻔히 예측이 안 되는데 뭔가 신선하게 뭘 탁 해.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좋은, 또 오고 싶다 이런 거예요. 신선함이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가 탁탁 떠야 돼요. 그 아이디어가 탁탁 뜨니까 어떻게 해요? 가게 운영도 루즈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게 한의원 하시는 아버님이 학생 아버님이 한의사 하시는데 요즘은 또 안 나와 우리 교회. 근데 잘 되는 한의원을 어떤 한의사한테 맡기고 중국에 1년 있다가 다시 와서 자기 병원을 다시 하니까 1년 동안 그 병원 한의원의 손님들을 다 빼돌려 가지고 그 한의사가 자기 병원을 길 건너편에 또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원을 하는데 1년 전에 중국 가가지고 뭔가 연구하고 와서 그 환자가 계속 올 줄 알았는데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한약을 먹고 침을 맞고 이런 게 저쪽 한의원한테 다 갔는데 보니까 새로 했는데 자기 병원을 도와주던 사람이 그 환자를 다 빼돌려가지고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 기도하시면 한의원이 잘 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 하루 종일 한의원을 지키고 있는 것도 고통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안 오는데 그 불 켜고 계속 영업 운영하고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수동적이면 뭐든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약국인데 예를 들어 손님이 안 와. 그러니까 계속 손님 언제 오나 이러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이거를 뭐 해서 어떻게 해야지 막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지치려면 어떻게 누군가를 위하고 있을 때만 안 지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할머니가 뭐 시키시죠? 우리 학생들한테 그때 요구할 때 그거를 딱 반응할 때 힘든 느낌이 남학생 여학생들한테 있죠? 그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주는 에너지가 없고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의사가 이게 뭐냐 하면은 다 고치면 안 오고 안 고쳐지면 또 와서 막 지랄거리는 거예요. 환자라는 게 그런 게 뭐냐. 아이 아파요. 아니 좋은 소식이 없는 거야. 뭐가 아프니까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가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에? 그럴 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들어서 끌려다니면 의사가 아무리 공부 잘해서 의대 가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세계에 철학이 있고 이 환자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자기 분야에 뭔가 철학으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끌어가고 좋은 것이 있죠. 잘 됐죠. 고쳐졌죠. 뭐가 부자 됐죠. 자녀들이 잘 됐죠. 모든 분야에 이런 주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신이 안 생겨 먹은 상태에 사회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정신, 적극적인 사고 태도가 세팅이 안 되는데 결혼을 해. 그럼 자기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못 맞히는데 자기 결혼한 집안의 사람들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멘탈이 허약한 거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못하는 과목에 모험을 걸란 말이에요. 어차피 못하잖아 수학. 모험을 걸어. 내가 이거 80점 90점까지 올 일이라. 현재 얼마예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얼만데? 30점이요. 이야 30점 수학 30점 받았어. 그러면은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95점 받았어. 발전한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는 과목이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과목 성적이 엄청 떨어져. 단번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멍청한 목사는 위대한 목사님 뒤에 후임으로 가. 아무리 잘돼도 욕 들어먹는 거예요. 에? 근데 위대하진 못하지만 지혜로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교회 가가지고 기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아주 개판 나는 교회 가가지고 기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위대한 목사는 아닌데도 뭐 그렇게 성인군자 같은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사람이 기본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대부분이 해결돼요. 그러면 칭찬받고 나오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지러운 세상에서 일을 기본을 잘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은 거지. 뭐가 잘 될 때 그걸 더 잘 되게 하는 짓거리를 할 바에는 나는 기본이 안 된 데를 딱 세팅을 해줘가지고 무조건 눈 감아도 기본을 때릴 수 있게 정상 경영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지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요. 뭐 어떤 분야를 내가 전교 1등 하겠다, 전국 1등 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 그러면은 인생 80세까지 자기 발전 못 시켜. 자기가 95점 맞아. 그러면 계속 95점 맞으세요. 90점 맞으세요. 근데 자기가 30점을 맞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왜 30점을 맞는 거예요? 그거를 미치게 좋아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 지겹게 가르치는 사람들, 끌려 질질 끌리면서 공부해야 되는 그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나는 화학은 싫어하고 물리를 왜 좋아하냐? 두 가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물리 선생님을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기 때문에 물리는 못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하건 잘하건 내가 물리학 교수가 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리학이 아주 진심이시고 야 생각해봐. 우리가 빛의 속도로 우주여행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빛이 이렇게 따라오겠지. 근데 내가 자 보세요. 내가 빛이야. 나는 빛이다 이러고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빛을 발광하는 프레시를 시속 100km로 확 던질 때 빛의 속도에 시속 100km가 도움을 받냐? 도움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시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내가 가만히 들고 있는 상태에서 빛을 쏴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빛을 쏘는 프레시를 내가 시속 100km, 160km 강속구로 던질 때 160km 던졌으니까 프레시에서 나가는 빛의 속도가 160km로 가는 강속구 내 팔뚝의 힘을 도움받아 약간 빛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잖아. 안 빨라져요. 1cm도 안 빨라져요. 내가 160km로 던지건 가만히 있건 빛의 속도는 당장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우주선에서 마하 40으로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빛을 쏘죠. 그러면은
빛이 앞으로 더 나갈 것 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빛이 확 갈 때 마하로 달려가. 그러면 빛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보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이게 입증이 됐는데 이게 아인슈타인 때문에 발견된 거예요. 빛의 속도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빛은 영향을 안 받아요. 빛의 발원지에 의한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정확히 갈 거리에까지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체의 스스로의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굴절되죠. 굴절될 때 가장 최단 거리로 굴절해 가지고 가요. 그래서 빛에는 눈, 코, 입과 대가리가 있다라는 신비성이 있는 거예요. 빛에는 두뇌가 없잖아. 근데 빛이 뚫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뚫고 가다 보니까 최단 거리로 가요. 쫙 갈 때 꺾어지더라도 최단 거리로 가요. 꺾어지더라도 최단 거리를 지가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가도 그 최단 거리를 알아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겪어보지 않은 것도 최단 거리의 쇼컷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겪으면 그 순간에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물리학 법칙을 보면은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밌거든. 근데 화학 공부를 할 때는 지루하게 가리키는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화학은 암기 과목이야. 머리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아. 그러니까 다 외워. 외우는데 뭔 뜻도 모르고 외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 외우는 거야. 화학은 그래서 암기 과목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수준 외에는 관심이 없고 더 알고 진짜 내가 화학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사고 기능의 향상이 없이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 분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뺑뺑 돌려가지고 담임 목사가 아니지 담임 선생님으로 딱 배정이 되면 그 지겹게 가르치는데 그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육기관을 거절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어. 교육부가 강제로 교육을 강요하면 안 돼. 교육부가 필요 없어. 그러면 교육부 버리면 돼. 미국은요.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오클라호마로 이사해가지고 그걸 바꾸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정부가 하나라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는 선택 옵션을 자꾸만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부의 노예로 쇠뇌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쇼크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충격을 받지 않고 멘탈이 강하려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복종하는 백발 어르신한테 그걸 익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시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분은 오래 사신 분이니까 무조건 섬겨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실무지향적인 리더십한테 복종을 상황에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게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든 충격을 받으면 안 되고 끌려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갈 바에는 끌려가는 객차가 될 바에는 느림보 기차의 기관차가 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차도 흔들리면 멀미가 나지만 아무리 똥차라도 안에서 지가 뛰고 앉았으면 능동적으로 뛰고 뜀박질하고 줄넘기하고 있으면 멀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섬겨드린다고 운전을 계속해 드리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뒤에서 멀미하더라고. 멀미하시냐고. 아유 피곤해서 그러시나? 이랬는데 이상해. 본인이 운전하면 절대 멀미를 안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막 하면 절대 흔들려도 멀미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운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흔들려. 그러면 멀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여러분을 흔들 때 같이 힘을 써. 예?
그러니까 한의원에 환자들이 안 와서 힘들어요. 한의원 불 켜고 이렇게 영업 운영하고 셔터 내릴 때까지 사람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수동적으로 하니까. 예? 근데 돈 많이 버는 한약 다리는 그 한의원도 스트레스 받으면 돈이 많이 안 벌리는 가게 운영하거나 사업이나 업종을 운영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엄청 허약하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아 있으니까 나는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는 걸 안 좋아하거든. 그리고 만나는 거 보면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고 교제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인간관계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그게 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데 내 설교 좋아가지고 들으시는 분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친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꼭 내 설교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그건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관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가족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버림당하면 슬픈 인생을 살까봐 버림당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내 할 일 하고 빠지자. 이게 들어갈 때랑 빠질 때랑 내가 나타날 때랑 뒤로 빠질 때랑 이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자기 일이 없어 봐. 나서는 것도 남의 뜻대로 하고 물러서는 것도 남의 뜻대로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내가 30점을 맞았어. 근데 70점까지 50점까지 밀어붙이란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밀어붙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전 계속 하면 멀미가 안 난다고. 스트레스가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정신 갖고 어떻게 해요? 시키시면은 시킨 것보다 하나 더 해드리세요.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사장님이 시킨 것만 딱 해요. 더 이상 조금도 안 해. 그 시킨 것만 해. 수동적이죠. 멀미 나는 거예요. 멀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수동적이야. 개인적이야. 친구끼리 돕지도 않아. 자기가 잘하면 밑에 상대평가로 옆에는 수학 점수 떨어지고 자기가 못하면 수학 점수 똑같은데도 옆에 친구는 높아지는 상대평가야.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데 집중하는 거야. 평가고 나발이 구간에 내가 도전했다니까. 평가 기간이 출제 잘못한 거야. 나는 공부했어. 이런 기백이 필요한 거지. 응? 공부를 했어. 근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공부 안 한 데만 골라서 출제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공부 못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공부했는데 거기서 문제 피해가지고 공부한 애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게 출제가 된 거야. 이런 자신감이라도 있으려면 자기 걸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만 딱 나오죠. 그러면은 에이 엉터리 같은 문제 같으니 이래도 속마음이 야 네가 게을르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러대서 아무리 핑계를 대도 자기가 나쁜 놈인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소리에. 아니 교육부가 개떡같이 수능 출제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육이 썩었으니까 그따구 식으로 출제를 하지. 에? 써먹지도 못할 내용들 나는요 국어 공부하고 다시는 국어 공부한 적이 없어.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나는 교양국어는 한 적이 있어도 그거는 대충 해서 다 학점 받았고 국어를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게 써먹을 데가 없거든. 나는 한국말 다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문을 공부해서 중국어 속에 있는
유사 국어를 아는 거예요. 일본어 속에 있는 유사 국어를 캐내서 국문학자들이 서울 지역 표준어만 연구한 국어 교과서를 폭을 넓히는 거지. 경상도 사투리 안에 있는 단어가 일본어 안에 있고 일본어에 있는 경상도 말이 한국말의 경상도 국어인 거예요. 그거는 왜 국어인 줄 모르고 살아? 왜 서울 지역 국어만 국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서울 시내 표준어를 국어를 100점 못 맞았어. 그래도 나는 경상도 말, 전라도 말도 국어라고 생각하고 뭔가 하는 게 있으면은 계속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상이 망해가거든. 망하는데 자기 분야를 자꾸만 찾아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나를 요구하면 둘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갈 틈이 생기잖아. 하나만 하라고 그랬는데 2개까지 하면서 하나 서비스로 해줬잖아. 자기 마음대로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 사람 마음대로 요구했지만 하나를 요구한 대로 받아준 게 아니고 2개를 할 땐 하나는 당신 의도대로 내가 해드리지만 2번째 거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러니까 오리만 배웅해 주세요 이랬는데 오리까지 다 왔지만 저는 더 배웅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오리를 추가로 해줬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환대를 받은 느낌이 들겠냐 이거. 뒷부분 오리는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걸어가서 당신을 배웅해 드렸다 이거. 환대를 해드렸다 이거. 그러니까 내 의지로 했으니 그는 얼마나 나를 고마워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의지가 표출될 수 있는 영역을 찾으셔야 돼요. 멀미가 안 나요. 예?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보통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처럼 딱 45분 설교하고 자 축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내봐.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만큼 사람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목회를 조용기 목사님이나 장경동 목사님보다 못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난 어떡하냐? 설교를 10시간을 해버려. 그러면 사람이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난 장경동 목사님보다 설교 못한다는 데이터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설교를 못했었는지 질리게 해버려가지고 다 도망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장경동 목사님과 평가를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사이드로 가버린 거야 그냥. 누가 생각할 때 저 목사 4차원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세계의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육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좀 발전시키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교육을 잘하면 윤리가 떨어지니까 애들이 순결하게 살면서 지혜롭게 살면서 서울대 나와도 정년퇴임하면 할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든지 해도 돈을 번다는 개념으로 하고 돈 벌려는 목적으로 전공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국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국제 환율이 국가마다 다른데 국가마다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계속 높아져요.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사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삼중 부채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직접 현찰을 버는 사람 외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 현찰을 버는 사람은 자 따라하세요. 영업을 잘해야지 부자 된다. 영업은 사람을 맨투맨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거를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 때문에 다 돈이 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싫어한다고. 그러면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람 대할 때 이게 기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힘드니까 사장도 다 영업사원 들여가지고 하기 싫은 거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감이 있게 열심히 자기 철학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경제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별짓이 다 일어나고 이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을 보니까 이제 스마트 폭탄으로 그냥
헤즈볼라 대가리만 죽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 자주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자주 일어나도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장군들만 죽이니까 전쟁 일어나도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전쟁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가가 1000% 이상 뛰어요. 물가가 10,000% 이상. 대포나 총알이 우리한테 안 오고 물가 폭탄, 물가 총알이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찰을 장악해야 돼. 현찰을 장악하려면 현장에서 시작과 마무리를 자기가 장악해야 돼. 그러니까 종업원을 쓰면 안 돼요. 종업원을 쓰면 안 돼. 그리고 달러를 벌 수 있게끔 준비하고 원화 장사를 하는 거, 사업하는 건 좋은데 국적을 넘어가지고 외국인 상대할 수 있게 다 해놔야 돼요. 그 제 말을 잘 듣고 달러가 들어오면 달러를 관리를 하고 원화가 들어오면 원화를 관리하고 이걸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부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현찰 쓰는 거를 금지시켜요. 현찰을 쓰면 금융기관에서 자꾸만 현찰을 빼갈 거 아니야. 필요하니까. 그러면 금융기관이 더 어려워진다고. 금융기관은 거대 정치 세력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카드만 쓰라고 한다고. 카드만 쓰라고 그럴 때 왜 그래요? 카드만 쓰면은 금융기관을 주무르고 국민들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재산 키우시는 권력자들은 어려움이 없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현찰력이 있어야 돼요. 현찰력이 있다는 것. 자, 따라서 현찰 능력이 있으려면 경영 비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비밀스럽게 사업하고 비밀스럽게 경제를 하고 비밀스럽게 발명을 하고 이 비밀 영역이 있어야지 현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를 투명하게 하자. 그러면 남의 돈 갖고 돌려먹어서 자기 재산 챙기는 놈들은 투명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도 못하는 놈들이. 이노베이션도 못하니까 현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놈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피아도 어둠의 돈이 있지만 천재들도 자기가 발명을 하면은 없던 돈도 막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밀스럽게 경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에서 모든 부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현찰력이 생겨요. 현찰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재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카드 돌려막죠. 빚지지 말랬죠. 카드는 월말에 빚지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아가지고 모든 대기업체들이 운영을 하죠. 롯데그룹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요. 100층 넘게 짓고.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재무구조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시면 화수분과 같이 재정이 집안에서 나오고 그 개인의 활동에서 나오지 절대 어디서 돌려막고 금전거래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남겨놓는 식이 아니다. 그 사람이 가면 뭐든지 현찰이 흑자로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현상을 일으키신다 이게. 왜? 하나님은 돈이라고 할 때 그게 카드가 아니고 현찰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 재산을 얻는다 이러면은 부채를 포함한 자산이 아니고 순수 자본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자본금이 늘어나면 현찰력이 늘어나게 돼 있지. 자본금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부채가 같이 더 많이 늘어나? 그 현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찰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 터치를 덜 받아. 정부가 터치하죠. 세금을 더 많이 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국제 활동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정부들이 손을 못 대요. 국제적으로 돈 벌어가지고 달러로 세금 내는데 얼마나 애국자야. 방해 못해요. 방해 못해요. 그러니까 달러로 영어를 써가지고 200개 전 세계 수만 개 언어를 달리 쓰는 사람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질, 정신, 체력, 사고방식을 비즈니스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되지.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사업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긁는 거예요. 경제 경영하는 놈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것을 사업화 시켜야지 그게 정상적인 경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해가지고 사업하는 놈들은 띨띨이들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거 빌려가지고 돈 중간에 이윤 남기는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코카콜라 사다가 넘겨서 파는 도매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제 경영해가지고 돈 버는 거.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사업할 수 있어야 돼요. 음악을 해. 그러면은 자기가 MP3 다운로드 시켜서 그거를 사업화 시킬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작곡을 해. 그러면은 작곡한 거를 자기 음원으로 팔 수 있어야 돼. 비즈니스를 못 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뭐든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로 넘기면 한 국가에서 돈을 버는 거랑 200개 국가에서 돈 버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국제판으로 벌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을 때 국제판으로 벌렸는데 한국에서만 장사가 잘 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국제판으로 벌렸기 때문에 뭐 나이지리아에서 크게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라는 그룹 사운드가 있었는데 스웨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이 다 들으려면 영어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하는 런던의 유로비전 콘서트 영국에 가자. 영국에 가가지고 영어로 노래를 부르자. 그리고 영어로 그 음반을 내자. 그랬는데 스웨덴에서 하면은 그건 얼마 스웨덴 음악 듣지도 않는데 영어로 딱 하니까 듣기만 하면은 아바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는 볼보 회사보다 세금을 많이 내요. 4명인데 여자가 싱어가 2명이고 남자가 2명이 작사 작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싱어한테도 돈이 오고 남자 작사 작곡한 남자들도 죽을 때까지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작곡 한번 아바께 방송국에서 틀어질 때마다 스웨덴 금고에 돈이 가야 돼요. 그러면 돈 벌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세팅을 처음에 젊었을 때 해놓은 게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환경으로 자기 노동을 노출을 시켜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간섭을 못 한다니까 정부가 200개 정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자기 사업을 할 때는 영어로 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보다 100만 배 혜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무조건 개척하라고 해요. 설교를 해서 성인교인 10명만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굶어 죽질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굶어 죽는 사람 도와주죠. 그러면 나한테는 먹을 게 생기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목회를 하고 자기 회사를 하고 자기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자기 정치 활동을 만들고 자기 언론기관을 만든 다음에 옆에 언론기관에 출연하는 건 좋지만 자기 언론기관이 없는데 옆에 언론기관에 기웃거리면은 나 좀 써주세요. 불쌍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은퇴가 없이 살고 국제 환경에 자기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지금 위상이 높아지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을 그냥 잡는다고. 전 세계 돌아다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언어에 능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자기가 비즈니스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하란 말이에요. 저희 목사님들은 어려운 사람 계속 수십 년 동안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부자가 된다고. 목사님은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단에 딱 올라왔을 때 학생들이 그냥 박사만 따지 말고 박사 따야 돼요. 왜? 정치 발언 하려면 박사가 필요해. 근데 박사 따서 돈 벌 생각하지 마. 목사 돼서 돈 벌 생각하지 말듯이 박사 따고 학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돼야지 돈 벌 생각으로 박사 따지 말라고요. 이과 박사 못 땄죠? 공부 못해서. 근데 이과 공학 박사는요 80에 써먹질 못해. 근데 문과 박사는 돈은 못 벌지만 정치학 박사 하죠?
돈은 1원도 못 벌어도 80세가 돼도 정치 비평할 수 있고 경제 비평할 수 있고 법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돈은 하나도 없어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근데 자꾸만 취직 잘 되니까 근시안적으로 이과 공대 박사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대 갔다가 삼성전자에서 잘리면 LG전자에서 받아줄 것 같죠? 안 받아줘요. 사랑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의대 가는 거예요. 잘려도 자기 병원 개업하려고.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 먹고 사는 거지 누가 돈 먹고 삽니까? 한번 보세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살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지친다는 건 여러분이 정신 팔려먹은 거예요. 이 나이 돼도 공부를 계속해요. 어제도 공부하다가 밤에 살짝 잠자고 새벽에 온 거예요, 목사님. 이 나이 돼도 돈 1원도 생기지 않아도 계속 남이 연구하지 않은 분야를 내가 국리에서 공부를 해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건 어떤 인간도 생각을 못한 영역만 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습관을 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남들이 하는 거 하겠어요? 남들이 안 하는 사업 하지. 사업을 하실 때 국제적으로 노출시키려면 영어를 생활화해야 돼요. 사업을 위해서. 박사 따면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대학 교수 퇴임하면 끝날 것 같죠? 돈 안 벌어도 할까? 아니, 계속 활동을 해야 행복하게 살아. 가만히 연금 받고 쉬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노인이 됐는데 80세가 됐는데 하하하하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멋있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산 거예요. 자기가 뭔가 뚫어낸 거예요. 80이 넘었으면 에휴, 기죽어 살. 하하하하 학생들아, 야 멋있구만 청년. 뭐가 다른 거예요? 자기 분야를 걸어간 거예요. 남이 안 간 길만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남이 간 길 가죠? 그러면은 공무원이 돼도 기가 죽어. 정치인들 보세요. 공무원 출신 기가 죽어가지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함부로 얘기 못하죠? 국회에서. 30년 동안 젊은 검사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젊은 판사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입방아 찢지 마. 이걸 30년 동안 중국들을 더 살다 보니까 사법고시 수석했는데도 국회 갔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인생 살면 그렇게 인생 살 수는 없어요.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에? 자기 칼날을 휘두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세를 기우려면 자 따라하세요. 못하는 과목 내가 도전하면 내 밥이 됩니다. 이런 기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열심히 하다가 대학 떨어졌어 그러면 에이 내 분야 아닌가 보네 이러고 사는 거야 그냥. 내가 대학을 못 가서 떨어졌어. 아이고 4년째 대학 떨어졌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개떡같이 나를 떨어뜨려? 안 다녀. 안 다녀. 우리 애가요 몇 번 대학을 이렇게 쳤는데 그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할아버지이신 제 아버님이 야 거기 왜 치냐? 이러는 거예요. 야 전번에 붙여주지 않는데 그 학교를 왜 치냐? 거길 왜 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인데 붙으면 좋지 않나? 여기서 자유한 거예요. 야 작년에 거기에 너 안 붙여줬잖아. 다른 학교가 붙었잖아. 거길 왜 가냐? 요번에 왜 치냐?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 인류대가 다요? 우리가 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정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사랑 생활하면서 망가진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어릴 때 공부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학생이 큰 인물 될 수가 있어요. 천재야. 고민이 없어. 그냥 잘해. 어려워요. 사회 지도자 되려면 그렇게 쉽게 그냥 구분응선을 넘으면 안 돼.
그냥 헬리콥터 타고 구부농선은 그냥 쉽게 넘은 거야. 헬리콥터가 내려와서. 그러면은 지도자 못 돼요. 어릴 때부터 뭔가 힘든 걸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을 내가 강력한 리더십이나 강력한 정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세팅을 하는데 이용해야지 학창 시절 잘 보낸 거지. 내가 성령을 받아 모든 걸 천재로 다 풀어버리겠다. 이러면은 성령님이 못 써요. 너무 그릇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재능을 받을 수 있는 튼튼한 정신 시스템과 정신 사고 방식, 감정 사고 방식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이 내게 반응하잖아요. 그럼 반응을 할 때 내가 영향 안 받는. 그리고 댓글에 인터넷에 어떻게 해요? 댓글 중지시키죠. 그러면 대부분이 댓글이 나를 도와주시는 착하신 성도님이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뭐 격려만 쭉 있는 거지. 그걸 설교라고 하냐?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 예? 그렇지만은 사람한테 하고는 조회수가 없더라도 얘기하고 그냥 반응을 안 듣는 식으로 일방적인 어떤 내 정신 메커니즘이 있어야지 세상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지. 피드백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점수에 연연하지. 여러분에게 불리한 과목에 오히려 더 불리한 쪽으로 도전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산소호흡기 뛰고서 난 그냥 에베레스트 올라갔다니까. 너 산소호흡기 끼고서 세계 신기록 세웠지. 나는 뛰고서 했어. 너는 좋은 운동화 신고 마라톤 우승해서 난 맨발로 뛰었어. 나는 20등을 해도 난 맨발로 뛰었어.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발로 마라톤 뛴 사람 없지. 나는 20등을 해도 난 맨발로 뛰었어. 이런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해서 쟤를 이겨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지도자 못 되는 거야. 지도자. 자기 거 하나를 덧붙여야 되는 거야. 오리를 가주세요. 이러면 아 그럼요. 가다가 오리 다 됐는데 아 10리까지 내가 태워드리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이 끌려가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경영학의 최고 지도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살아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시간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난 10시간을 설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면 내 책임 아닌 거예요. 나는 해드릴 때 서비스 다 해드리는데. 예? 목사님한테 잘하랬어?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엄청 내가 세뇌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뭐 받은 거 있어? 에? 학생들한테 받은 거 있냐 이거요. 훌륭한 사람 돼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랬는데 내가 뭘 학생들한테 뭐 먹은 거 있어? 그러니까 난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질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난 영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난 영업을 안 한다고. 내가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환자를 고쳐줘. 근데 극빈 동네라서 환자 고쳐주는데 약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약을 병원에서 지어줄 수 있게 됐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러니까 약국도 하고 병원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그 극빈 동네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주고 약 주고 근데 돈 없어?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일하시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까지 야간 진료화해서 병원 없는 동네에서 그거 극빈자 야간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부자 동네에서는 6시에 퇴근해 가지고 도시락 드시고 7시부터 12시까지 야간 진료 극빈 동네에서 야간 진료하다가 부자 동네 그 월급쟁이 의사 하시다가 가난한 동네에 그냥 개척을 한 거지. 개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인데 극빈 동네에 10만 원 갖고 병원을 세우신 거예요. 10만 원 갖고. 생각을 해봐. 병원 총 재산이 10만 원이야.
병원 토종 재산이. 그렇게 가난한 동네요. 판자촌 있는 데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병원이 없어. 그러면 판자촌이고 나발이고 여기서 병원 하면은 환자가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거지. 좋은 데서 뭐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식보다는 일방적이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는 과목이니까 일방적으로 해보고 점수가 안 나와. 그래도 나아졌네. 내가 못하는 과목인데 난 도전했어. 난 불리한 과목이었어. 난 이만큼 했지. 넌 오리발 신고 했지. 난 맨발로 수영했어. 난 3등 했지. 너 오리발 깨고 1등 했잖아. 이런 기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자, 따라하세요. 절대 기죽지 말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5분만 기도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기가 죽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못하는 과목, 못하는 분야 다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는 학업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학위를 따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감하게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공부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정치적 목적과 하나님의 의의 윤리적인 목적으로 공부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셔서 기가 죽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성적 때문에 기죽는 어린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